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7월 28일 6일째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담을 북측에 제의한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5개 민간단체 대북 지원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재발 방지 방안 논의를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성명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 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부당한 이유로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칙 있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 이어 통일부는 성명 발표 다음 날인 29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전달했습니다. 전통문에는 회담 날짜와 장소는 제시하지 않은 한편 우리 정부는 북측에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토대로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리처드 알렉산더 월터 조지 글로스터 영국 공작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영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영국이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와 푸른나무, 섬긴, 어린이 어깨동무, 민족사랑나눔 등 민간단체 5곳의 대북 지원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과 이유식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지원 규모는 14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러한 지원 계획 중 우선 민족사랑나눔단체는 지난 7월 31일 신의주 소재 타가소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빵과 이유식, 영양보충식 약 4,900만 원 상당 중 1차 지원분을 반출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8월 2일부터 개별 기업의 심층적인 애로 상담을 위한 기업 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재원과 국내 지원 인력의 생존권 보장 마련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항 외에도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는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는 기업 요청 사항이 가장 많은 금융지원팀과 고용,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수반되는 일반 지원팀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코원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30일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북한에 대한 수년간의 압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접근 능력이 상당히 손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진전되는 중이고 여러 국가들이 계속 굳건히 연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압박을 늘릴 것이며 북한이 꼭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온 차관은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 지도부에 압박을 가해서 행동을 변경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명백한 것은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소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통일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통일 독일을 가다 DMZ를 보며 한반도의 통일된 미래도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